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악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튜브를 실제로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느낌인지 모릅니다.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왜 유명인들이 그 TV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공황장애를 겪는지, 그건 실제로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몰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악플을 받았다고 영상에 얘기할 때마다 아주 쉽게 얘기하십니다. 그 영상의 악플 같은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악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조언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보면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걸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악플을 당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왜냐면 한 명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계속 펀치를 얻어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방송이나 이런, 아니면 뭐 본인이 블로그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대중 앞에 서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악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저 사람들은 악플을 달까? 제가 내린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열등감과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그러니까 댓글 되게 긴 사람들 있잖아요. A4로 막 몇 장 정도 되는 긴, 그런 평소에 본인이 마음에 담고 있던 온갖 부정적인 댓글을 다 쏟아내는 사람들 특징이 열등감과 분노가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즉 굉장히 열등감과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형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지적인 열등감.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평소에 지적으로 본인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컨텐츠를 봤을 때 악플을 쏟아낸다는 거죠. 또 본인이 굉장히 가난하거나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에 있을 때 그 영상 속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 대해서 막 보여주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제 채널에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가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도 사람이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깊이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종교적인 열등감도 느껴가지고 종교적 얘기할 때도 악플을 많이 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취업 잘 되는 전공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도 이제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고 계시는 분들, 취업이 안 돼서 몇 년째 막 방구석에서 이제 계시면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그 자신이 취업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 분노를 또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세상에 대한 분노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악플을 많이 다시는 분들이 이제 좌성향에 계시는 분들, 진보 성향에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악플을 많이 다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 좌성향의 그 스탠스 자체가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 좌성향이라는, 진보적 성향이라는 그 성향 자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것들이 결정체가 되어서 그런 이론들이 나오면서 그쪽 사이드에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분노,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여섯 번째로 봤을 때 이 악플러들의 그 대화하는 방식을 분석해 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보다 아주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고,
친구가 없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이제 악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100만 유튜버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악플러드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취재를 해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악플러는 힘든 환경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채널 크리에이터 자체가 약간 은둔형으로 친구가 없이 힘든 환경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초창기 영상을 보면은 방구석에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면서 영상을 막 만들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지금 100만 유튜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같은 사람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즉 영상은 항상 카메라 돌리는 사람의 주관대로 영상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악플러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친구가 없고 은둔형으로 살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관찰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한테 악플 단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플러들한테 저는 처음에 악플을 받으면 되게 화가 나죠. 인간인데 화가 나죠.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아마 첫 번째 페이지쯤에 나오는 개츠비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개츠비에 나온 그 이야기예요. 내가 어릴 적 쉽게 상처받던 시절 아버지는 조언을 주셨었는데 누군가를 비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좋은 조건을 타고난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그런 귀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악플러들한테 화가 나 있었는데 그때 개츠비가 했던 개츠비 책에 나왔던 이 귀절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들을 좀 용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저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분노가 있고 화가 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채널 구독자분 중에 악플이 굉장히 심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거의 그분은 그러니까 뭐 거의 몇 년째 유학을 가려고 계속 어플라이를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꿈이 유학 가는 건데 뭐 재수 3수가 아니라 막 5수, 6수, 7수 이렇게 가니까 너무 좌절되는 거죠. 저는 사실 미국에서 유학을 잘 마치고 이렇게 박사까지 따고 실리콘밸리 잘 살고 있으니까 사실 그분들의 그 좌절되는 마음 그거를 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개츠비가 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좋은 조건을 타고난 건 아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네요. 제가 미국의 어떤 박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막 악플을 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또 그렇게 악플을 다셨을까 생각해보면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농사 짓고 있는데 그 미국산 농산물 때문에 자기 한 해 농사 지은 산물이 다 밀려가지고 뭐 제값을 못 받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게 돼버린다면 너무 화가 나겠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 영상에서 좌파하면은 손해다라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관찰했을 때 가난한 사람이 좌성향을 띠게 되면은
그래서 좌파의 이론에 빠지게 되면 더 가난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제 동생 같고 그들의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게 해가지고 좌파하면 손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정말 가난해요. 그래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정말 월 100만 원도 못 벌 것 같은 환경에서 그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어디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보조금 준다 막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또 그렇게 그런 환경에 있어서 막 좌파가 끌리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개츠비에서 나왔던 이 귀절이 생각나네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좋은 조건을 타고난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이 문장을 당분간 며칠간 좀 되뇌어 보려고요.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은 저는 지금 딱히 막 세상이 원망스럽고 뭔가 누군가에게 막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내 삶이 행복하고 우리 동네는 평안하고 내 삶은 아주 무난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의 저 귀절을 며칠간 좀 생각하면서 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사실 누군가 어디선가 영상을 제작하다가 유튜브에 악플을 받고 너무 상처받았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또 막 이렇게 왜 악플을 다는가 이런 걸 검색하다가 또 이 영상을 찾아보실 것 같아서 위로가 되라고 제가 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악플을 다는 원인은 악플러들의 기본 심리는 열등감과 분노고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그 환경 자체가 매우 비참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친구도 없이 고립되어 있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직업은 없고 수입은 없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힘든 환경에서 키보드를 붙들고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람 악플러가 물론 밉고 화가 나겠지만 그 악플러가 당신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악플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